관악을 때문인가요? 재부선 여기가 빨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마뜩치 않아 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 정책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사드 배치 강경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도 맨날 강경론자로 찍히는데 아주 소개부터 진하게 해주시는군요. 예,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부인하실 수는 없는 거죠. 후회는 안 합니다. 예, 우선 재보궐선거 이번에 컨셉을 다 민생 쪽으로 잡으셨던데요. 세준마라고 하셨고 야당은 뭐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서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세요. 상대당으로. 상대당에? 예. 먼저 하셔요. 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참 웬만하면 좋게 좀 저도 평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그 뒤에다 이런 말을 한번 넣어보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나라 곳간이야 뭐 비든 말든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새정치 야당이요. 지갑 지키는데 뭐.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가지고요. 예. 계속 지지부진돼서 하루에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거기다가 적자 보전액이 하루에 80억 원이에요. 예. 우리 세금이 하루 80억 원씩 빠져나가는데 무슨 지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정하고 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반박해 주시죠. 네, 이제 그 민생 그다음에 선거 캐치프레이즈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또 공무원 연금 말씀까지 가셨는데 뭐 새누리당에서는 무슨 세준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우리 그 서민들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쭉 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연말정산이라든지 또 서민 증세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 또 반대로 그 전에 보면 재벌이라든지 이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세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로 잡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배 구조가 잘못된 것들 정말 최하층의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데 이 분배 구조도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7, 80년대식의 그런 경제 성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이 어떤 가계 소득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요, 가계 소득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소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골목에서 돈도 쓰고 또 그래야 서민 경제 활성화되고 하는 거니까 소득 주도 성장, 조세 정의, 그리고 또 일자리도 없는 일자리 가지고 자꾸 만들어 아무리 해봤자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니까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시켜서 예. 복지와 일자리 연계시키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성장의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예, 사실은 이런 그 얘기가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임금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고 같은 소득을 계절을 늘려야 가고 된다. 있죠. 예. 그러니까 방향은 잘 맞게 잡은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아니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너무 그래도 맞는 건 좀 인정을 해주세요. 지갑을 뭐 네? 지키고 자꾸 뭐 갖다가 막 퍼서 무상복지 뭐 해가지고 퍼서가 채워주겠다는 자꾸 그렇게 채워주겠다는 거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아니고 맞는 물론 뭐 건 좀 저희도 인정을 해주세요. 네? 세준마 네.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저도 그냥 뭐 100점이라고는 안 봐요. 전 평소에 뭐예요? 그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고 이런 거 저 시민들한테 보이는 거는 평소에 해야지 이렇게 선거 때 돼서 하면은 시민들 안 좋아합니다. 속 보이죠, 사실은.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김우성 대표한테 좀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별로 안 평소에 좀 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네. 아, 대표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네, 저 차준마 뭐 패러디 한 거 아닙니까? 따라한 거 하시지 않습니까? 차준마라는 거요. 그렇다 그러네요. 네. 차 뭐 그 연예인이 뭐든지 척척 잘 만들어낸다면서요. 네. 음식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 일꾼이 네. 그 차준마처럼 척척 지역 일을 잘할 거다. 예. 새누리의 아줌마다, 세준마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새누리당이 저런 건 참 잘한다. 저렇게 컨셉을 잡고 또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거 네, 하는 거. 퍼포먼스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뭐 저는 퍼포먼스도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국민들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실정이 그 어떨 때는 너무 그쪽에만 치중을 하면 좀 국민들이 화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도 하고 네. 계시네요. 이거 퍼포먼스 아니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거는 다 보여주기 아니 위한 그게 거고, 아니고 자기들이 아까 하는 거는 보니까 실제로 봉사하는 앞치마만 들으셨지 뭐 실제로 안 하시고 앞치마만 그냥 들으시고 사진만 찍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네. 하시죠. 예, 여야 대표들이 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는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지금 관악을이 문제고 잘못하면 네 군데 다 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고요. 관악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악을 좀 급하죠, 지금 사정이. 지금 이제 정동영 그 전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네, 좀 분열이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든 간에 뭐 일반적인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뭐 어떤 사람이 신인이 만약 국민 모임을 나왔다 이러면 큰 타격이 없을 텐데 어쨌든 정동영 의원 자체가 인지도가 상당히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득표를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아무리 이게 야당이 유리한 곳이라고 해도 그렇게 분열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진짜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그 출마하신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야당이 다 죽으니까 내가 나가서 출마하는 게 야당을 근데 살리는 솔직히 것이다라는 말씀드려서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까? 볼 때 1등 할 가능성은 없으시고요. 뭐 2등도 좀 어렵다고 보고 3등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3등을 얼마나 득표해서 하느냐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좋게 선회를 하더라도 대중적 진보정당을 진보정당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것은 크게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뭐 좋은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봤을 때 유감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혁적인 것이에요. 예. 근데 현재 나타나는 그 판세나 이런 그 관악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당내 어떤 주류에 대한 다른 그 비주류 혹은 이제 구민주계의 어떤 반감을 이용하는 듯한 그래서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라는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부분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아니, 있으니까. 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동영 또 예. 천정배 그 새정치에 있던 분들을 우리 또 이현주 의원께서 또 서운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당내 그 사정부터 좀 먼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참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게 저는 뭐 각 이제 4개 지역구에 판세가 어떻고 뭐 누가 나와도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우리 정치 평론가들이 더 뭐 저보다 더 잘 할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 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왜 있었는지부터 그죠? 4개의 선거구 중에 예. 3 군데 선거구는 통진당 해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통진당에 해산됐던 의원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가 저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헌재에서 어렵게 정당을 해산했는데 거기 소속원들이 불과 몇 달 만에 또 심판을 받겠다고 또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거법 하나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5년 동안 선거를 못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가 다 해놨는데 새정치에서 이 협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나오게 됐어요. 전 통진당 의원들이. 예. 결국은 새정치도 그 법안을 처리한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 또 나왔을 거다. 표가 나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 야, 저 요것만 진보당 마무리 출신의 하고요. 그 김미 의원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아, 것으로 그렇군요.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반사적 피해를 좀 입고 피해를 있는 입는 건 건 맞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남하고 관악을에 김미 전 이상규 의원이 각각 전 통진당 의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당은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야권 표가 분산되는 불이익이 사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거물들이 정동영, 천정배 씨가 또 각각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냥 뭐 우리가 좀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4군데에 제일 적합한 이건 정말 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아주 적합한 후보를 한 사람씩 공천을 또 일찍이 줬어요. 네. 그래 이런 불협화음이 없는데 야당은 글쎄 지금 좀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예. 이번에 네 군데 중에 몇 승 정도 하면 그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요, 사실은 만만한 선거구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관악을은 통진당 출신의 이상규 전 의원이 나오셨지만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정동영 의원까지 거기 합세하시니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인천 강화 쪽이 새누리당에서 안상수 전 의원을 공천을 하면서 예. 오히려 그쪽이 굉장히 붙어 있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요, 관악에서 계속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얻을 것 같다. 그러면 최후의 수로는 야권 단일화나 뭐 한쪽이 사퇴하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의원님은?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예. 있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민 모임의 출마가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 단일화를 통해서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단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화를 할 때도 근데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예. 단일화 중에 전 통진당 의원들하고의 단일화는 그거는 뭐 설마 전혀 안 하겠죠. 그거는 고려 있을 수 대상이 아닐 있을 수 테니까. 없는 고려 예. 예. 자, 어제 사드 정책 의총. 네네. 친박계에서는 그걸 왜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정부한테 맡겨놓을 일인데 그걸 왜 의총을 하느냐라고 좀 마뜩지 않아 했다는데 어쨌건 의총이 열렸고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거의 김재태 의원께서 발언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겁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이제 북핵이 있잖아요. 우리 예.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김정은이 만약에 오판에서 발사 단추를 누르면 예. 이제 10분 뒤에 서울 상공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보복 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이게 균형을 이루는데 지금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격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침 미국에서 새로운 지금 전술 개념으로 요격 체계가 개발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배치해 볼까?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야 너네도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기분 나빠. 우리 안방 들여다 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주 이거 기분 나쁜 내정 간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래 맞아. 경제에도 중요하니까 중국 비위 건드리면 좋을 거 없잖아. 이건 또 무슨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중국에다 대고 자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걸 남의 나라한테다 대고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우리 역사상 중국과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예. 오히려 당당하게 그럴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는 뭐 중국하고 하더라도 안보는 한미동맹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태까지 뭐 했냐.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와서 말할 자격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구체계를 할 테니까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예.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대주의 말씀하셨는데 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문제겠지만 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볼 때 국익 차원에서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드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북한 방어의 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실질은 이제 대중국 방어 큰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방어 체계의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기 잡는데 그 대포 쏘는 격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대포가 또 엄청나게 비싼 대포예요. 한 10조 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누가 부담할 거냐. 만약에 미국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걸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우선 뭐냐면 어쨌든 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전히 첨예한 그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겨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우리의 어떤 우호적인 국가로 지금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이 그 북한의 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또 중국이 완전히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이 미 중러 간의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하고 정말 이 구한말의 그런 어떤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잘못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다가 우리 자신의 어떤 손해를 입는 그런 것은 이제는 해서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요. 균형 외교 말은 좋은데요. 중국과 미국을 대등하게 놓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동맹국이고 중국이 6.25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대등한 조건에서 동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요. 그리고 사드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중국의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중국하고 어떤 적대적 관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사실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아니 굳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미국 땅도 아닌데요. 이게 들어오면은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거다. 이게 지금 중국 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고요. 아니 중국은 실제로 그러니까 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연구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지 이렇게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요, 중국에서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들어보세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이게 한반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탄이 북극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사드 이 요격 체계로는 거기까지 갈 수도 감시 없고요. 체계가 한반도 안에 중국 전역을 감시하는 체계가 놓이게 되는 건데요. 잠깐만요. X밴드 레이더라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X밴드 레이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리로 논의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충분히 국익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이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 이 부분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외교라는 것은 한쪽에 명확하게 붙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도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될 일이 우리의 아니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알아서 특히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지금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들여오는 X밴드 라이다 이게 그 유효 거리가 1000km가 안 돼요. 중국 본토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는 미국까지 가는 ICBM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걸 순수한 방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야당의 입장에서 이거를 감나라 배나라 한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부터 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당 내부에도 그렇고 지금 정부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 정치 논리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저는 너무 공개적으로 공론화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의해서 할 겁니다. 상의해서 하는데 이미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게 바람직한 이렇게 거 아니에요. 돈을 10조 원 이상을 잘못하면 쓸 수도 있고 모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될 문제를 그럼 정부가 다 알아서 하도록 나중에 반대 안 할 거죠? 아니 정부가 우선은 정부가 신중하게 나중에 해서 한다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 안 할 정부가 거죠? 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정부 내부에도 지금 현재는 이걸 반대하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곤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치권이 굳이 이것을 들춰내서 이 곤란한 상황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토론이 치열하지만 건전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입하지 않았고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물론 계속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논쟁이지만 또 오늘 새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